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영호 씨는 3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혈당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올 여름 들어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불안정해져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아침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mg/dl 정도로 잘 유지되었는데 요즘에는 140에서 150mg/dl까지 올라가는 날이 자주 있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져서 시원한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게 되었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만 있다 보니 운동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혈당 측정기 수치가 200mg/dl을 넘어서서 깜짝 놀랐고 갑자기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당뇨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여름철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고 혈당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름철에는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김영호 씨는 혈당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싶고 여름철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김영호 씨처럼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혈당 수치의 의미와 여름철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수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관리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당 수치의 기본 개념과 정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농도를 나타내며 보통 mg/dl 단위로 측정합니다. 정상인의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미만이 정상 범위입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 126mg/dl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mg/dl 이상, 당화 혈색소 6.5%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목표는 개인의 나이, 동반 질환, 저혈당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복 혈당 80에서 130mg/dl, 식후 2시간 혈당 180mg/dl 미만, 당화 혈색소 7%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완화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혈당 측정 시점에 따른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한 값으로 간에서 생산되는 포도당의 양과 인슐린의 기저 분비량을 반영합니다. 식후 혈당은 식사 후 혈당 상승 정도와 인슐린 반응을 보여주며 식후 2시간 혈당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작위 혈당은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측정한 값으로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화 혈색소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지표로 HbA1c로 표기합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약 120일이므로 이 기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당화 혈색소 1% 감소는 평균 혈당 약 30mg/dl 감소에 해당하며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당화 혈색소와 평균 혈당의 관계를 이해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화 혈색소 6%는 평균 혈당 126mg/dl, 7%는 154mg/dl, 8%는 183mg/dl, 9%는 212mg/dl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화 혈색소 수치를 통해 전체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혈당 관리의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위는 여러 방면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온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여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혈당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름철 식습관 변화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위로 인한 식욕 부진으로 정규 식사를 거르고 시원한 음료나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 과량 섭취 시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활동량 감소도 문제입니다. 더위를 피해 실내에만 머물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의 포도당 이용률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수면 부족도 혈당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서 여름철 혈당 측정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새로운 음식을 섭취할 때,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기와 시험지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 안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여행이나 외출 시에는 보냉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 기록도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식사 내용, 운동량, 스트레스 정도, 약물 복용 시간 등을 함께 기록하면 혈당 변화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혈당 수첩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그렇다면 여름철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위로 식욕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여름 과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등은 당분이 높으므로 적당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은 식사 대용이 아닌 간식으로 하루 1~2회,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등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물, 무설탕 차, 탄산수 등을 선택하고 갈증 해소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당분이 없는 음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여름 디저트는 가능한 한 피하거나 당뇨 전용 제품을 선택하세요. 꼭 먹어야 한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혈당 변화를 관찰하세요. 이제 여름철 운동과 활동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야외 활동이 어렵더라도 적절한 신체 활동은 지속해야 합니다. 실내 운동을 활용하거나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 야외 활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요가, 스트레칭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 전후 혈당 측정을 통해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세요.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낮추지만 고강도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만의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 저혈당 예방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미만이면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고 장시간 운동할 때는 중간에 혈당을 확인하세요. 포도당 정제나 사탕을 항상 준비해두고 운동 동반자에게 저혈당 증상과 대처법을 알려두세요. 다음으로 여름철 약물 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약은 고온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이 중요합니다. 인슐린의 경우 냉장 보관이 원칙이지만 사용 중인 것은 상온에서 28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다만 직사광선이나 고온에는 절대 노출시키지 마세요. 여행이나 외출 시에는 보냉백을 이용하여 약물을 보관하고 충분한 양의 여분 약물을 준비하세요. 또한 처방 전 사본을 준비해두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름철 생활 패턴이 바뀌더라도 약물 복용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약물 복용 시간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복용법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여름철 혈당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당 증상으로는 갈증, 단요, 피로감, 시야 흐림, 메스꺼움 등이 있습니다. 혈당이 250mg/dl 이상으로 지속되면 케톤산증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인슐린을 추가 투여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떨림, 식은땀, 심계항진,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혈당이 70mg/dl 미만이거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5g의 속효성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포도당 정제 3개에서 4개, 설탕 1큰술, 꿀 1큰술, 오렌지 주스 150ml 등이 해당됩니다. 15분 후 혈당을 재측정하여 70mg/dl 이상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한 저혈당이나 고혈당은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정기 검진과 의료진과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혈당 변화가 클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자주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기록을 가져가서 패턴을 함께 분석하고 필요시 약물 조정이나 관리 방법 변경에 대해 논의하세요. 정기 검사도 중요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3개월마다, 신장 기능과 안저 검사는 6개월마다, 발 검사는 매번 진료시마다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름철 활동량 변화나 식습관 변화가 이런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므로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름철 탈수나 스트레스가 이런 수치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혈당 수치의 의미와 여름철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혈당 수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름철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혈당 측정,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올바른 약물 관리를 통해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로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